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산타페 DM과 이제 같은 비슷한 연식에 나왔던 뉴 소렌토와를 같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름 골라봤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시 연도가 2012년 4월부터 나온 차로 가장 대표적인 등급으로는 이륜 프리미엄이 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필요할 만한 그런 옵션 정도 이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찾으시고 많이 파시고 수요와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 순위는 이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대 내지는 30대에서 그렇게 많이 찾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한 40대, 50대, 60대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 색상은 딱히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굳이 인기 순위를 따지자면은 흰색,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쥐색, 은색, 그리고 기타 색상, 특이한 색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거는 균일하진 않은데요.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 곤색도 상관없다, 이제 싸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갖고 왔을 때 좀 빨리 판매되는 그런 느낌상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이는 산타페 DM은 4m 69cm고요. 그 다음에 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4m 68.5cm입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 차이 난다. 길이가 5mm 정도면요 진짜 작은 차이로 거의 공간이 비슷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는 이 차량은 그 산타페 더 스타일이라는 옛날 구형틱한 그런 이제 모습에서 풀 체인지 돼서 바뀐 모델이고요. 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R 2009년부터 나왔던 소렌토 R의 이제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 살짝 바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징으로 보면은 항상 풀 체인지가 된 차가 대수가 더 많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된 차량은 이제 다음번 차가 나올 경우에는 풀 체인지 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수가 항상 이제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조금 덜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길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m 69cm가 산타페 DM이고 기본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매물 대수는 산타페 DM은 이제 유사고 무사고 다 통틀어 갖고 290여 대 정도 수도권에 서울 제한 수도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력수는 엔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184마력 똑같습니다. 엔진은 똑같은 R엔진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코드명은 산타페 DM입니다. 그리고 고질병으로는 R엔진이 저압 EGR, 그 다음에 R엔진 이런 내용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봐서 적어 놓은 거지, 다 대부분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키로수가 5만, 10만, 15만 이 세 종류의 키로수는 분명히 각각 키로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극명하게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연식이 있기 때문에 5만 킬로대의 차는 거의 없고, 한 10만 킬로대의 차량, 그 다음에 15만 킬로대의 차량은 이제 약간 노후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키로수를 가급적이면 너무 10만 가깝게 보시는 것도, SUV가 단거리 위주로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키로수가 짧은 차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냥 적절하게 10만 초반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오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봤을 때는 기대 수명이 한 7년에서 9년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한 900만원, 800만원대 싼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건강한 매물을 보시려면은 1200에서 1700 사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라고 봤을 때, 너무 많은 분들께서 1200에 가깝게만
고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다못해 이것보다 훨씬 적게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음으로써 중고차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시세는 이제 텀이 500만원 텀이기 때문에 250을 더해서 1450 정도를 준비하셔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0에는 제가 솔직히 제 얼굴 내놓고 판매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차 위주로 팔아야 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200 전후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드실 만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타협하실 부분, 매매단지 직접 방문하셨을 때 또 없나요? 진짜 열심히 골라드렸는데 제 경험상 제가 못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를 보더라도 이 금액대로는 엄청난 초 A급, 초 S급의 매물은 고르기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물론 이제 적절하게 이제 고치면서 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는데 말 그대로 간혹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450 정도인 이 가운데 금액으로 보시는 게 좀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0 정도면은 뭐 올류 소렌토나 이 위에 거 산타페 더 프라임 볼 수 있지 않나 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적정 시세는요 1800에서 한 2300, 400 정도는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추반되게 동반되는 부분은 기대보다는 좀 덜한 이제 상품성과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중고차예요. 다 고치고 판매하면 새 차입니다. 상품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알아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좀 제가 짚어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중고차 10년 한 사람 입장으로서 현재 조사를 해봤을 때 저 같으면 이 정도를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선에도 구매할 수도 있고 900만원 선에도 구매할 수 있고 유튜브에 그런 차 싼 거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 위주로 판매한다고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업 매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가격에 맞는 시세에 맞는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색깔도 좀 별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광택 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매매단지 막상 방문해 보면은 아무리 영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좀 덜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차가 실물을 보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알아서 다른 차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그 딜러들이 그걸 좋아해요. 다른 차로 팔아갖고 환경 설정을 건드리던지 다른 전략을 통해서 금액을 아예 그냥 산타페 DM 보고 왔는데 아예 소렌토화를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SUV 뭐 CR-V 이렇게 원래 싼 거 그런 것들로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캡티바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코란도 투리스모는 어떠냐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 먹히면 그거는 뭐 DPF도 문제 있고 뭐 한데 여하튼 캡티바도 좀 싸긴 한데 좀 그렇게 해서 눈탱이를 당하는 거예요. 시세 공부를 아예 안 하신 차로 구매하시게 되시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요 보러 간 차 이외에는 딴 차로 절대 돌아가면은 안 돼요. 돌아가면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눈탱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 없이 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있게 딱 한 차종으로만 좁혀서 다른 차는 절대 안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적정 시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1450에 사는 게 적정한 거지 절대 비싸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700까지도 보셔도 키로수가 짧은 차는 좀 비쌀 수도 있어요. 1억 1700에 산타페 DM을 샀다라는 거를 다른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라고 하면은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키로수 짧고 상품성 좋고 등급도 어느 정도 있고 한 차는 1600, 1700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싼 게 아니다. 이 가격이면은 올류 소렌토 사지? 라는 생각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접어두시는 게 전문가적인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영상 다음 영상은 산타페 더 프라임과 산타페 더 프라임 그리고 올류 소렌토 이 두 가지 차종을 다 동시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고질병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상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DPF, 그 다음에 EGR, 그 다음에 흡기 클리닝 이런 거는 꼭 하시고 타셔야 기대 수명 이 정도의 연식을 좀 이 기간 동안을 좀 충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R엔진인데 그 EGR 교체 안 하시고 당장 괜찮아 보이니까 만약에 타신다면은 차도 밟는 대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엔진 체크업을 조만간에 뜨고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돈을 들여갖고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불스 원샷에 엔진 첨가제, 코팅제, 연료 첨가제, 그 다음에 엔진 코팅제 이 두 가지, 연료 첨가제, 엔진 코팅제 이 두 가지는 꼭 하시고 타시면 정말 부드러운 성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이어도 내 짝이 다 새 거인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파실 때 타이어 갈고 파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놓고 파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요, 이 팀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갈아놓고 갑자기 팔 일이 생겨서 판 차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다려 볼 테니까. 기다린다라는 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차라리 타이어 그거 그까이 거 얼마 들지도 않는 뭐 한 짝 갈면은 한 13만원? 14만원? 뭐 비싼 타이어는 15만원? 한 짝에. 그렇게 되는 게 초기에 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내 짝을 이나 이제 물론 이제 내 짝을 다 안 갈아야 될 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뭐 70%, 뭐 뒤에도 한 80%이 정도의 좋은 컨디션인 차도 간혹 있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나와 있는 차들 중에서 골랐을 때 엔진, 미션 일단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연식 키로수 괜찮고 가격도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그런 차를 고르시는 게 그게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한 거를 기다린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급한 게 아니니까요, 팀장님. 좀 갑자기 들어오는 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서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산타페 DM 보시는 분도 계시고 차종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해갖고 알아봐 달라고 하셔갖고 알아봐 드리는 그런 딜러 흔치 않고 대충 약간 포장해갖고 뻥으로 해갖고 고객님 이 차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는 이미 손님분들께서도 그 말 뭐 괜찮은 차 나오면은 좀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거 까먹으실 때도 됐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7에서 9년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유차가 7년에서 9년씩이나 탄다고? 이 정도면은 다 전기차 타는 시대 아닌가? 7년에서 9년은 굉장히 오래. 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화물차, 전기 화물차 물론 지금 출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90% 이상의 화물차 연료는 경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갑자기 전기로 바꾼다? 라는 거는 자영업자, 특히나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유차를 사기에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대 수명은 7에서 9년이고 제 생각으로는 폐차할 때까지. 근데 이때까지 타실 분이 많으실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폐차할 때까지 연식을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차가 그냥 이제 구형이 아닌가, 사도 괜찮나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적정 시세는 1450 전후 정도 보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땐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2륜 프리미엄 내지는 4륜 프리미엄 보시는 분들은 좀 매물을 넉넉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 등급은 그 익스클루시브라는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엄청난 풀옵션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시트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요. 핸들 열선, 이 차도 있는 차가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R엔진의 고질병, 관리 안 해준 엔진들은 좀 이제 DPF나 뭐 그런 카본 때들이 막혀서 좀 엔진이 뭔가 그 배기가스가 역류해서 좀 엔진이 좀 이제 잘못된 연소를 해서 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엄청나게 흔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엔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뉴소렌토 R도요. 연식은 비슷합니다. 한 3개월 차이. 2012년 7월 10날부터 뉴소렌토 R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 등급은 제가 봤을 때는 TNX 등급의 스페셜 등급이 좀 적절하지 않나. 탈만한 옵션들도 좀 적당하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색상 순위는 의례적으로 적은 것 뿐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G색을 사셔도 좋고, 시세는 이 세 개는 좀 비슷한데 은색은 약간 쌀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은데 살짝 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고, 길이는 5mm 차이이기 때문에 DM이나 뉴소렌토 R이나 똑같은데 굳이 추천을 하자면은 매물 대수가 산타페 DM이 2배 이상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땐 산타페 DM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난 디자인인 뉴소렌토 R이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뉴소렌토 R을 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중고 부품을 수급할 때는 산타페 DM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것도 되긴 됩니다만 약간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조금 있지 않을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력수는 똑같습니다. 코드명은 XM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나온 차입니다. 고질병은 위 산타페 DM이나 똑같고,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년 정도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연식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지금 폐차되는 기준이 2004년 전후의 차들이 폐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산타페 DM이나 뉴소렌토 R이나 과거 이 전 버전인 소렌토, 그냥 뉴소렌토 R 말고 그냥 소렌토와 맨 첫 번째 뉴소렌토 같은 경우 완전 구형으로 생기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프레임 부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또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검사 받을 때 좀 난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만원 이하의 SUV들은 조금 비춥니다. 이 밑에 산타페 더 스타일도 지금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는 분들은 좀 고치면서 타실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입과 판매를 하기가 좀 두려운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거 더 싼 거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산타페 DM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소형 SUV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소형 SUV 트랙스나 이제 약간 비추지만 그 QM3 같은 부분, QM3를 왜 비추하냐면은 그 에어컨 라디에이터가 좀 잘 나가는 그런 고질병이 있는데, 그거 고치는데 거의 뭐 8, 90 정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르노 삼성 차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그 밑에 이 산타페 DM 밑에 가격으로는 이제 캡티바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흔치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 뉴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대수도 이제 적지만 금액도 조금 산타페 DM보다는 약간 가려진, 좀 많이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1100만원부터 1500 사이가 적정선이지 않나 싶어요. 400만원 턴이기 때문에 200 더하면은 한 1300 전후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그 주의사항 및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과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씩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허위 매물 잡고 구해드리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정직한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고차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손님 도와주고 뒤에서 또 남긴다. 어떤 분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분한테는 남긴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계자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증언이 된 부분이에요. 아직도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 외에도 매물을 한 대 한 대 갖고 나와갖고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이 차를 갖고 나왔는데요. 뭐 외부부터 내부 한번 살펴보시죠 하면서 이 차는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락이 오는
그런 유튜브들 굉장히 요즘에 많은데 좀 싸게 올립니다. 그리고서 조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깨끗하게 보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런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좀 싸게 해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차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걸 손님분께서 인식을 하시면은 다른 차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는 비싸게 팝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제가 봐왔고, 아예 애시당초 재고 처리합니다, 뭐 정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홈쇼핑처럼 하면서 비싸게 파는 업체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모든 업체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에서 매물을 캡처를 해두셔갖고 다른 업체에 가셔서 그 넘버를 알려주셨더니 차량 가격이 원래 1250여대 되는 아반떼 AD 차량을 1450에 팔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업체 역시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업체를 온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 뒤에 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세 공부 꼭 하셔야 되고, 다른 차, 한 차종 외에 다른 차로 꼭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막 렉서스 봤다가 BMW 봤다가 마음에 안 드는 차, 보고 간 차 외에 다른 차로 계속 유도를 하더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 시간 낭비하면서 보셔갖고 괜히 비싸게 사지 마시고, 보고 가신 차만 한 차종만 보고 가셔갖고 절대 다른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매물을 미리 캡처를 해두시면 웬만해서는 당할 일이 크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업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업체들은 대부분 눈탱이 치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똑같습니다. 블로그 업체 굉장히 눈탱이 치는 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로 홍보하는 그런 업체들, 눈탱이 치는 업체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이 눈탱이 업체입니다. 지식인 업체 중에서도 8, 90% 이상이 눈탱이 업체이지 않을까. 현수막은 거의 99%가 눈탱이지 않을까.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뭐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무조건 할부 가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요.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재밌으니까, 돈 잘 벌리니까, 광고비 많이 안 들이고, 벌금은 보통 대포폰으로 하면은 뭐 잘 안 걸릴 수 있는데, 대포폰은 요즘에 좀 불법일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벌금이 더 벌리는 금액보다 싸니까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느 업체를 믿으라는 거냐라고 하신다면은 딜러 전산 연동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엔카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KB 차차차도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엔카, KB 차차차 비교하다 보면은 그 역시도 작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은 가보면 실제로 있는데 그 매물은 사실 뭔가 못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로 유도해서 눈탱이 치는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 업체 많기 때문에 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K카도 시세 확인하시고, 이 위에 클린카즈 여기 옆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옆에 클린카즈.com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려고 하는 그 매물들이 딜러 전산 금액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엄선해서 올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안 팔고 싶은 차도 그냥 싹 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너무 싸게만 보지 마시고 적정 시세를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안 좋은 차를 눈탱이 당하면서 사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시세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구매 못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잘 구매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매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경매나 인증, 안심이라는 키워드가 이름이 들어간 사이트는 그 자체가 허위매물 사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나 다음에 배너 광고, 신문사 광고를 통해서 허위매물 사이트를 그냥 버젓이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화해보면 다 있다고 하죠.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살짝 싸게 올려서 현혹시킨 뒤에 가보면 기대보다 차가 뭔가 안 좋으면 고객님 분들께서 알아서 다른 매물을 보게 되는 구조는
허위 매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튜브도 그냥 믿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어느 정도 큰 사고 아니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자가 발생하면 이 말을 하신 분들은 본인분들께서 어느 정도 고칠 의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차는 문제가 없을 확률보다는 있을 확률이 완전 무사고 차량의 키로수 짧은 차보다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하자가 발생을 한다면 적어도 50만원 내외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원하셨던 분께서, 그렇게 구매하신 분께서 수리를 어느 정도 하실 의향도 충분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운전 리프트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일단은 차량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딜러들이 조금 난감해합니다. 모르는 딜러, 모르는 손님이 와서 내가 매입한 소유한 차량을 바깥에 갖고 나가면 들어오질 대로 들어오질 수도 있을 뿐더러 키로수도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게다가 또 조금 뭔가 바깥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떼를 쓰면은 가끔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시운전은 웬만해서는 된다고 치고 뭐 보험 들고 나가셔라 라고 하는데, 보험을 안 들고 나갔다가 경찰한테 걸리면은 과태료가 20인가 40인가 나오기 때문에 또 싫어합니다. 과태료가 나오면 손님분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붙어있는 딜러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해당 상사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 부분을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그럼 보험 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보험을 들고 할 수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운전을 해보고 마음에 들어야 보험도 들고 구매도 하고 계약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입장을 바꿔보시면은 과태료가 나오면 상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애로점인 겁니다. 물론 걸릴 확률은 좀 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거 나오면 내가 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과태료 나오면은 입장이 달라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리프트는 주변에 아는 공업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면은 현실적으로 조금 입장 바꿔보시면 싫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으로 보아 리프트를 띄우는 게 고객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 여기고, 리프트를 띄우고 이 정도면은 당장 여기서 오일 교체 안 하고 내가 갖고 가서 조금 이상이 느껴지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공업사 사장님 분들께서, 공업사 직원분들께서 많이 뒤어왔고 느껴왔기 때문에 리프트를 띄운다는 것 자체를 무조건 만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싫어합니다. 적어도 아는 공업사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엄청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가가 좀 있고 나의 거래처 고객이라고 했을 때 그 딜러가 해줄 수야 있겠지만, 다른 지역을 갔을 때는 조금 이제 항상 바쁘고 토요일에는 2시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업사들이요. 딜러들은 웬만해서 손님 있으면 소비자분들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은 일요일도 영업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리프트를 띄우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이제 고화질로 요게 그 갤럭시 20 울트라입니다. 요게 이제 화질이 8K까지 돼요. 8K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UHD 4K 그 60프레임으로 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넣어서 최대한 안쪽 끝까지 넣어서 누유가 있는지 보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리프트를 띄운다는 의미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보는 겁니다. 부식, 파손, 누유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 왜 다른 거를 어떤 걸 보실 거죠? 이 3가지 맞습니다. 부식, 파손, 누유, 이 3가지 보려고 리프트를 띄우는 건데 충분히 핸드폰을 엎드려 갖고 넣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시운전은 바깥으로 바리케이트 못 열어드린다, 이제 보험 들고 나가셔라 라고 하시면 보험 들고 나가면 되는데, 보통은 단지 안에서라도 조금 이제 뭔가 축이 틀어져 있는지, 한 방향으로 일자로 잘 가는지, 브레이크 잘 밟히는지 뭐 요 정도 보시고, 요철도 간략하게 밟을 수 있으면 밟아서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점을 원천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게, 집에 구매해서 가시는 길에
고속도로를 타면은 이 차를 원래 갖고 있던 딜러가 원래는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 모를 경고등이 뜰 때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한 빈도수로 보면 제가 50대나 한 80대를 판매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대 정도 꼴이지 않나 싶은데 흔치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고등을 지워서 엔진 체크불 아니면 ABS 아니면은 VDC 이런 경고등이 노랗게 내지는 뜰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TPMS라고 공기압 경보등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 내지는 80대 그 중에 한 대 나올까 두 대 나올까 뭐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인가요? 50대 중에 한 대면은 여하튼 그만큼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왔는데 5%인가요? 50대 중에 왜 여기 꽂혔지? 10%가 50대 중에 10%가 10으로 나누면은 2.5 됐나요? 여하튼 아무튼 그 정도 느낌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걸 꽂혀갖고 여하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좀 대안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지? 그 50대 중에 한 대가 내가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알선을 판매를 했던 그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보통 안 해주려고 할 때가 좀 많고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반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차주한테도 어느 정도는 조금 최대한 뜯어낼 수 있는 만큼 뜯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안 돼갖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갖고 좀 제 돈이 좀 많이 깨질 때도 있긴 있었었는데, 웬만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른 채 하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보증이 되면은 여기까지 갖고 오실 필요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그 지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능 책임 보험료 이미 내실 겁니다. 20만 킬로가 안 넘는다면요. 그걸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할 소비자분들께서는 방문 전에 미리 조회를 해보셔야 되는데 4대 보험 이상 1등급 내지에서 이제 4등급 안쪽으로 되시고 그리고 이제 급여를 받으신 지 7개월 정도 이상 되신 분들 현금 서비스 거의 안 받으시고 연체 많지 않으신 분들은 1577-4664 신한은행 신한마이카로 진행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5등급이신 분들은 이거 조회하실 필요 아예 없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여하튼 1금융이 안 나온다면, 은행권 중고차 대출, 중고차 할부가 안 나온다면은 현대캐피탈 내지는 그 KB캐피탈 쪽으로 아니면은 JB 우리캐피탈 쪽으로 2금융 쪽으로 진행하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금리가 진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용이 안 좋으신 분은 19.9%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좀 5등급에 신용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심지어는 그 1등급이신 분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2금융을 쓰실 수 있는데 3%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2금융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씩이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남의 돈을 빌릴 때 3% 이하의 퍼센테이지로 빌릴 수 있는 중고차 대출이나 할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할부 구매 시 약간 금리를 더 높게 써서 딜러의 배를 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피가 그 딜러한테 여러분들께서 고금리를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쓰시게 만들어 갖고 백마진을 받는 경우를 할부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다고 하는 업체는 애초에 매물이 비쌀 수 있다라는 점, 유튜브 업체, 제가 무슨 믿음을 빙자해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 유튜브 채널 열었을 때 초창기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수료 안 받는다고 하면서 금액을 올려놓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을 판매 시에는 법적으로 수수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비,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매도비는 일반적으로 33만원입니다. 요즘에 최근 일부 상사들이 35만 5천원 뭐 내지는 그 이상도 받으려고 해서 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5년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33만원도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 분들께서 많으시거든요. 이건 진짜 올리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만, 저는 매도비 진짜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도권의 웬만한 그 매매단지 상사에서는 33만원 이상은 다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33만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이 부분을 나름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은,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차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33만원만큼. 그래서 매도비는 제가 만약에 차를 매입해서 제가 상사의 사장이 아니면은 제 차를 팔았어도 매도비는 상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상사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사를 운영하고 차를 많이 판매하는 30대 이상 많이 판매하는 상사 대표들은 꾸준히 그렇게 벌면은 좀 돈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매도비라는 게 예전부터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여하튼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매물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이렇게 뭐 1230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모두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요거는 순수한 차량 가격이고, 추가적으로 이전 등록비 따로 나오고요. 매도비 33만원에 수수료, 본인 차 아니고 하면은 수수료 나올 수가 있고, 수수료라는 것은요, 저 같은 경우에 남의 차를 좀 판매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객관적으로 남의 차를 직설적으로 보는 겁니다.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잘 안다고 하시더라도 간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계약서 사인하시고 구매를 해버리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수수료 받고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해드리는, 물론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드림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1230짜리 그 금액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깎아드리는 것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보험료, 여러분들께서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해당 여러분들 지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금액을 조금 키로수에 따라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중개 알선하는 딜러에 의무는 본인 차를 판매를 위해, 중개 알선하는 딜러의 의무는 본인 차는 판매를 위해 포장할 수 있겠지만, 남의 차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남의 매물을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탁송이 안 되는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주위에서도 탁송 되나요? 라고 해서 비록 탁송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탁송비를 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탁송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0% 꿍꿍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송이 안 되는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차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은 인천이, 부천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인천, 부천 통틀어서 인부천 굉장히 매스컴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으로서 눈탱이 저는 못 칩니다. 근데 얼굴 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눈탱이 치고 작업을 치는 업체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하는 말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인천을 무조건 경계하시고 안 오시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상식처럼 많은 대다수의 사람분들께서, 소비자분들께서 인천, 부천은 무조건 걸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 나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인천, 부천에 소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긴 있다. 소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 부천 모든 딜러들이 사기꾼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딜러 전산을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매물을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딜러 전산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간혹 유튜브로 판매하는 차는 좀 비싸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만 판매하게 하려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본인만 판매하려고 할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다른 딜러가 내 차를 대신 팔아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매입한 차를 내가 꼭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왠지 모르게 저는 꿍꿍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 가능한 여부를 꼭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고 갔으니까, 아니면 신뢰될까봐 안 물어보시는 분들, 까먹어서 안 물어보시는 분들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 이 멘트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저한테 오시더라도 환경 설정 꼭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여달라고 하시기 전에 모든 분들 100% 알아서 다 보여드리고 있고, 시세를 미리 업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에 불특정한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8차를 미리 정해놓고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금액을 여러분들 오신다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올릴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은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만든 거고, 미리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차는 이 가격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물 고르시고 이 차로 사야지라는 마음 먹으시라고 만든 사이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셔도 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고르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민용 팀장님이 알아서 골라주세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면서 고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당하기 싫으시다면 딱 한 개의 차종만 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적정 시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적정 시세 대부분의 차를 스캔 또는 핸드폰으로 촬영하셔서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정도 상당히 눈탱이 당할 확률을 방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매물이라든지 전산 가격에 정찰제로 판매하는 차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99% 모두 20만원 이상은 깎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액 500만원 이하의 차들은 조금 덜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그 이상의 매물들은 그래도 웬만큼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만원 빠지나요? 이거를 미리 물어봐 주는 거는 조금 약간 난감한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왜 난감하죠? 팀장님? 왜냐면, 말씀드렸다가, 이거밖에 안 깎여? 다른 데도 또 알아보시고, 다른 데도 또 그게 소비자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맞습니다. 그러실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자유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딜러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얼마 깎이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는 점. 그런 분들은 보통은 이 매물은 얼마 깎여요? 이 매물은 얼마 깎여요? 이 매물은 얼마 깎여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전화하는 게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업무상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믿거나 말거나 하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빼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만원 이상 빠지는 경우, 적어도 인천, 부천, 김포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인 거는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 용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정도 빠지는 차도 덜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빼주는 그런 문화도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랑 경기 남부랑은 조금 틀린 그런 문화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어요. 많은 딜러분들은 다 웬만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카드 이자 말고 따로 또 일정 퍼센테이지가, 구매 금액의 결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단말기 수수료, 이렇게 결제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싼 상사 같은 경우는 상사마다 틀리거든요. 차를 소유한 그 상사에서 긁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착한 상사는 보통 3%, 조금 그걸로 우리가 번거롭게 이거 해갖고 돈 나중에 받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10%까지는 아니더라도 8%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에서 8%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다른 데서는 3%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3% 해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상상은 우리 맘인데 왜 뭐라고 하세요? 라고 되받아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물론 부딪혀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요. 매매단지에 3달이 넘은 차, 2달이 넘으면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3달이 아예 초과해갖고 넘겨갖고 4개월 바라보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는 매물은 무언가 불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이트, 여기 제 사이트 http://www.한글로 클린카드.com은 딜러들 분들께서 매입하신 뒤에 의무적으로 올리는 매물들을 딜러전산 카매니저에 웬만해서 수도권 서울 빼고, 서울은 아직도 책자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금액 내리고 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않고 실시간으로 즉각 반영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체 사이트가 있단 거예요. 딜러전산 카매니저와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모든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용인, 평택, 수원, 이 3가지 지역에서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제 사이트나 이제 딜러 전산이 없다? 그런 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 사이트는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적어도 딜러 전산 카매니저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전산에는 없네. 미리 조회해보니까 전산에는 없네. 부천으로 가는데 전산에 없어. 근데 있대.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하고, 그거는 작업 메모리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해달라, 올류말리브 보고 있는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하면은 유사고차 빼고 무사고차는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팔고 싶은 차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무작위로 그냥 통째로 끌어오게 하는 겁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천 매물은 50만원 정도가 제 사이트에 정상 가격보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의 시 왜 그런지 확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정보란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은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 많은 딜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그 옵션란 하나하나 찍는 거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찍는 문화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로 안 찍어도 이제 가격에 맞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찍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의가 오면은 팀장님 이거 옵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진에 보시면 찍어 놓지 않은 그런 옵션은 사진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오래된 매물은 분명히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3개월 넘은 차는 웬만해서는 저 같으면 안 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순 교환 1개 이상은 뭔가 표시가 안 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그냥 범퍼 하나 둘 정도는 판금 도색이 있던가, 꼭 완전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이력조에 보면 4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도 진짜 하나도 안 건드린 차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를 해드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 하나만 찍어놨잖아요. 알고 보니까 판금 도색이 3판이 더 있고, 한쪽이 원래 다 쓸렸는데 조금 3판은 그래도 경미하긴 한데 상품으로 내놓긴 애매해서 판금 도장 해버리고 하나는 교체나 판금을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성능장은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항상 약간 포장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실물을 보고 어디 볼트가 긁혔는지 좀 한 번씩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이력조에는 역시 참고 지표로만 활용해야지, 그거 보고서 무조건 맹신해서 걸르거나 아니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참고만 하실 지표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현금 처리로 그냥 보험 이력에 올리지 않는 묵방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참고용으로만 웬만해서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싸구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으로 가격을 비싸게 올린 경우가 덜어 있고, 해당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까지 포괄적으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 보다 매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달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고집하지 마시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괜찮은 차를 보실 수 있을 확률이 늘어나지 않나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고르시는 분들보다 잘 못 고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분, 8분은 잘 못 고르십니다. 나는 2-3명 중에 1명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차를 잘 못 고르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그 알선 판매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요. 어떤 소비자분께서 유튜브 업체 3군데 모두 가셨는데 3군데 모두 환경 설정을 50만원씩 올려놓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보면 3가지 업체,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업체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증명을 해라, 뭐 싸우자, 민사 들어가면 피곤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말끔하고 굉장히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고 말도 저보다 훨씬 준수하게 잘하는 업체, 그리고 화면의 그 구도도 굉장히 신경 써갖고 잘하는 업체였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모두 환경 설정을 50만원씩 올려놓았던 사례가 있더라. 환경 설정 50만원씩 업한 업체 이름을 꼽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군데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업했다고 하는 업체도 최근 1년 내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 업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60대씩 판다고 해요. 인천 업체인데요.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여하튼 다 유튜브 업체, 믿을만한 업체. 여기는 굉장히 말도 서글서글하게 잘하고 뭔가 조례기하고 편집도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 조심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구매할 매물을 미리 잘 고르시고 그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던 경우였는데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안 당하셨던 원인이 구매할 매물을 미리 잘 제 사이트에서 고르시고 저한테는 당시에 못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이제 당장 되기 때문에 그 업체부터 가셨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50만원이 올라가 있더라, 100만원이 올라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넘버로만 말씀하셨었는지 전산가격보다 해당 업체들에서는 50만원이 올라가 있었고 다른 매물들도 공통적으로 50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과거에는 100만원씩 업을 시켜놓는 경우가 일반적일 때도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50만원 정도 업을 해놓고 판매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항상 비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재고 처리한다, 뭐 매물 정리한다, 그런 멘트를 많이 쓰는 업체입니다. 무슨 모터스인데 여하튼 유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실제 매물을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비싸게,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거는 그분 마음이기 때문에 딜러 전산에도 그 가격에 올렸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판다고 광고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손님분들께서는 재고 정리를 하는 줄 알고 진짜 정리하는 줄 알고 영상에서 보니까 나름 깨끗하니까, 그리고 보통은 쌉니다. 그 매물들이 보통 비싼 매물 위주보다는 싼 매물 위주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수료도 안 받고 전국 무료 배송 해드리고 반품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까지 가능하다는 업체입니다. 현재도 활동 중이고, 이런 여러 혜택과 이벤트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좀 비싸게 파는 부분인데, 시세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고 구매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차고이실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엔 차고이십니다. 왜냐면 싼 줄 아시고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50만원짜리 아반떼 AD 매물을 1450에 눈탱이 치려고 한 업체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좀 밤중에 네이버에 중고차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요즘에 키워드가 잘 뜨더라고요. 상단에. 그 업체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항상 유튜브도 같이 하는 그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눈탱이 치는 것이 아니라 강약, 중간약으로 어떤 분께는 잘해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께서 좀 걸렸다 싶으면은 남기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 모르면 당하게 된다.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등등 해서 카페 모르면 당하게 됩니다. 시세 공부 꼭 하시고, 뭐 K카, SK 엔카, KB 차차차
다 비교하셔서 조금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귀찮아하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구매하시면 좋겠지만 저한테 안 사시더라도 좀 안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대기업이 들어온다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짜집기해서 대기업은 좀 아니지 않아요? 라는 인터뷰를 하는 거는 다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다녀서 알거든요. 언론사가 내보내려고 하는 그 의지로만 인터뷰를 좀 자의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들어온다는 게 반대입니다. 자정 작업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인식도 안 좋고 대부분 많은 상당수의 업체가 좀 더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양질의 좋은 차를 판매함으로써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안정적인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더 많기보다는 좀 대충 좀 대수치기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가지 차종만 오로지 보시고 시세를 미리 공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적정 시세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싸고 좋아 보이는 차를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물을 캡처 혹은 사진 찍기만 해두셔도 당하실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5만 킬로 매물, 10만 킬로 그리고 15만 킬로는 분명히 상품성, 하자율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차들이 2천만 원 좀 이제 전후 내지는 그 이상 되는 경우, G80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6천만 원 넘는 차를 4천만 원에 3분의 2 가격으로 사는 거는 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분의 2 가격이면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2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로수가 좀 더 많아짐으로써 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조금 키로수가 더 많은 만큼 감안을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A급, 초 A급, S급, 완전 초 A급 문제가 없을 차는 새 차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불특정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나올 만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진짜 억울한 부분은 구매하시자마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고차 30일 지나면 끝, 2000km가 30일이 안 되더라도 지나면 끝인 중고차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부분은 큰 부분은 보증이 됩니다. 근데 자질구레한 부분, 엔진오일, 미션오일, 예를 들어서 뭐 등등해서 문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오토도어록이라든가 뭐 에어컨 냉매 가스 뭐 그런 부분,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어 이런 부분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뭐라고 조금 표정을 약간 이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보세요 라는 의미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이 조금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점이 혹시라도 있으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비싼 매물은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적정 매물이라는 거를, 적정 시세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그조차도 좀 타당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적당한 매물 고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뭐 700만원, 800만원에 HG 그랜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YF 소나타 400, 500에 구매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를 보시려고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고요. 금액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한 단계 차를 생각보다 낮추시면은 더 건강한 차, 키로수 짧은 차로 사고 더 없는 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한 제가 안내해드리는 적정 시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한 명의 개인 딜러로서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따라와 주시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뉴소렌토 R 그리고 산타페 DM 조금 해당 가격에 안쪽에 있는 좀 추천할 만한 매물을 한번 골라봤는데 실물은 아직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 정도면 좀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식은 2013년 4월식이고 연형은 2014년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제조사에서 차량을 만들 때 아직 내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21년이지 않겠습니까? 2022년형을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좀 이제 연형을 좀 여러 업체에서 중요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차량은 키로수가 12만 1000km입니다. 이 정도가 좀 타협점이지 않을까, 이 연식에. 저도 13년, 14년식인데 키로수를 7만 이하로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연식에 이만큼 타는 게 정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금액은 1230 정도인데 왠지 뒤에 정도는 좀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인데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명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왠지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스마트 키도 있고 운전자석만이긴 하지만 통풍 시트 있습니다. 조수석은 열선만 있어요. 휠이 또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고 이뻐 보입니다. 왠지 한쪽만 나있긴 하지만 타이어 트레이드도 좀 웬만큼 있지 않나 싶고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뒷자리 열선입니다.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어요. 사이드 리피터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에 깜빡이도 있고 블랙박스도 얄쌍한 거 보니 너무 구형틱하지 않은 블랙박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있고 후방 감지기 당연히 있고요. 여기 뽕뽕뽕뽕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 문을 잠갔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토라고 써 있어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사제로 그 부분을 달면은 달 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시도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뒷자리 엄청 짱짱하게 깨끗했고 스마트키, 그 다음에 각종 부위의 에어백 있었습니다. 자, 핸들 쪽에 보면은 또 이제 어떤 옵션이 있나 볼 수가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 보입니다. 핸들도 그렇게 크게 해져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시트의 상태를 앞쪽을 많이 확인하는데 비록 이쪽은 안 보이지만 이쪽은 괜찮아 보이고, 운전석 쪽 사진은 보통 이쪽은 운전석이 아니라 뒷자리를 운전석 쪽에서 왼쪽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운전석 쪽을 안 보여주는, 원래 보여주는 사진을 분명히 찍었을 텐데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조금 유추가 되긴 합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간단하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 여유 있어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한 달이니까 4월 말일까지입니다. 튜닝 이력도 없다고 하고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는데 보험 이력 조회 보면은 조그만 거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점검자가 봤을 때는 사고 이력이 없고 단순수리도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차를 못 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제 점검 받으시고 수리하고 타시면은 엄청 그렇게 큰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PF 클리닝, 그 다음에 흡기 클리닝, 그 다음에 EGR 교체는 꼭 하시고 타시면은 앞으로 향후 7, 8년 정도 이상 폐차할 때까지 타시기에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밑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미세누유 및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들어온 날짜 한번 보면은 6월 1일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좀 소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썬루프는 없습니다. 자, 다음 차 한번 보겠습니다. 산타페 DM인데요. G 색깔입니다. 11만 1000km 정도 탔고요. 금액은 1290만원입니다. 다크 그레이 G 색깔입니다. 연식은 역시 13년 11월식의 14년형입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네요. 썬루프가 있어요. 약간 금액이 아까 차보다는 6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근데 썬루프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싸집니다. 아까는 좀 사이즈가 큰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 요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썩 엄청 좋은 내비게이션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오디오는 뭔가 호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제 내비게이션이 이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안 되는 싸구려 내비를 억지로 껴놓고 내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이 사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할 때 한 번쯤은 이 내비게이션을 뜯어서 이 뒤쪽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봐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차를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제 내비게이션의 좀 단점인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후방 카메라 잘 나오니까 주차할 때만 쓸 거다. 내비게이션 티맵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난 네이버 내비 쓰는데 난 카카오 내비 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운전자석만 통풍 시트가 있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옵션은 없고 핸들 열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후방 감지기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일 겁니다. 스마트 키 버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에는 있네요.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가 111만 1738km에서 약간 뒷자리 2개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키로수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성능 봤죠. 21년 11월 26일 렌트 튜닝 없고 사고 크게 없고 여기는 누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뭐 없고 그 다음에 7월 12일 들어온 날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차가 반짝반짝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추측이고 실물을 실제로 봐서 약간 잔 스크래치라든가 타이어 상태 내지는 뭐 실내 천장의 오염도 내지는 핸들의 해짐 이런 엔진 소리 뭐 등등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썬루프가 어떻게 보면 좀 고질병입니다. 현대 기아의 고질병인데 레일 이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 이 전 거 여기 가운데 바가 들어가는 썬루프는 한 번쯤은 고장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통째로 교환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면 통째로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 전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누유는 이쪽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쪽에 좀 잘 봐야 됩니다. 누유 있는지. 그리고 이 뚜껑 밑에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색깔보다는 이제 수분 테스트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야 되고 워셔액, 냉각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은 1260만원짜리인데 역시 썬루프가 있고 흰색은 아니라 약간 베이지 색깔입니다. 12년 11월식에 13년형입니다. 12만 3,000km 정도 탔고 금액은 1260만원, 등급은 1은 프리미엄 2.0입니다. 내비게이션 이건 정품이에요. 시트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 있고 스마트 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블루링크가 또 있어요. 휠도 일단 한 짝이긴 하지만 깨끗했고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옵션이 통풍 시트가 있나 없나 보면은 운전자석만 통풍 시트가 있고
조수석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미리 봤었었는데 내년 12월 3일 앞뒤로 한 달이니까 12월 3일까지 종합 검사 날짜가 남아 있고 튜닝 렌트 없고요. 사고는 조수석 뒷문만 이게 교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차한 거 빼다가 기둥 긁는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밑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봐야 되겠고 점검자 의견란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7월 6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한 열흘 좀 안 됐다. 8일 정도 됐다 라고 해서 이 차량도 조금 어느 정도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현재 실제로 다 세 차량 모두 세 대 차량 모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실물을 보고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1시간 지금 11분 간만에 약간 좀 길게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매물도 한번 이렇게 해드려 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추천 매물 조금씩 해드려 볼 텐데 과거에 제가 전산을 주구장창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추천 매물만 앞으로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시세 적정 시세 안내해드리는 영상보다는 주의사항 안내해드리는 영상이 좀 길긴 길었는데 과거에 보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만 우연찮게 보신 분께서는 좀 크게 와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산타페 더 프라임, 그다음에 올류 소렌토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이 아마 제가 수수료 안 받는 차 뭐 10대 11대 뭐 이렇게 해드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좋게 봐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